안녕하세요. 함께 투자하고 서로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오늘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시간까지는 토지 투자 언어, 그래서 익숙함을 가지고 많이 쭉 연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토지 투자 언어도 얘기하지만 다양하게 투자 인사이트라든지 뭐 어떤 새로운 법률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다루면서 뭐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하나씩 그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물론 개발이라든지 뭐 디벨로퍼 개발이라든지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언제? 바로 오늘 2023년 12월 8일인가요? 요게 원안이 가결됐어요. 농지법 어떤 내용이 일부 개정 법률안. 그래서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고 계량 행위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목 변경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는 내용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본회의 심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주고 의안정보 시스템 너무 클릭하면은 이렇게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 의안 현황이 있습니다. 의안 현황 처리 의안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농림축산식품부거든요. 요게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여기 보니까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있죠? 요게 뭡니까? 12월 8일 오늘 8일인가요? 오늘 그 12월 8일 이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해 가지고 보면은 접수를 하고 본회의 심의를 한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정부에 이송시키고 그다음 법률안에 공포되는 겁니다. 이게 접수를 했죠. 그래서 접수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위원회에서 이게 처리를 8월 24일 처리일 그 소관 회의 정보를 8월 24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심사 정보 처리 수정 가결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가 오간 거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한 번씩 보면 좋은데 이런 내용까지 보기에는 그렇고 왜냐면 수정 사항이니까 필요하시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리일은 뭐야 수정 가결돼가지고 7일 날 이때 그래서 법사위의 회의에서 이렇게 수정 가결 왔습니다. 12월 7일이죠. 근데 본회의 심의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12월 8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회의 결과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겁니다. 빠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12월 8일 날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일정. 다음 일정 공고는 뭐라고 나왔냐면 정부 이송하고 공포.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우리가 보려면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결된 걸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전체 뭐 농림수산식품부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결된 거 전체보다는 가결된 걸 한번 보죠. 여기 가결된 거 보면은 좀 시간 지난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그 작년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요게는요 12월 8일이죠. 지금하고 비슷한 때네요. 이게 12월 8일 날 의결일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볼까요? 여기 산림기본법 한번 볼까요? 산림기본법 비슷하죠 내용이 대안이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수, 본회의 심의, 조금 전까지 농지법이 정부 이송하고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접수, 12월 7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였냐면, 위원회 심사, 대안 가결, 11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12월 7일 날 원안 가결이 똑같죠? 원안 가결. 2022년 12월 7일 원안 가결됐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래서 가결됐죠? 법사위까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본회의까지 원안 가결됐습니다. 본회의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조금 전에 이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없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8일 날까지 똑같네요, 날짜가. 이번에는 2023년 12월 8일이죠. 원안 가결되고, 요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부 이송일이 보통 이렇게 이송됩니다. 열일 정도, 일주일 정도, 위주 정도, 뭐 어떤 한 달도 걸리겠지만은 정부 이송을 한 다음에 정부 공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20일 날 공포가 되면서 시행된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빠르면은 한 달 이내에
공포가 되네요. 늦어도 6개월 이내, 아주 늦은 경우 예외적인 것이 1년도 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내에 공포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연말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또 연말 기준으로 공포가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 내용도 우리가 봤듯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나요? 가결된 거 원하는 가격,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 이렇게 정부 이송 남았지 않습니까? 그 이번 달 하겠죠? 공포도 이번 달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아마 이번 달 할 겁니다. 늦어도 3월 이전에는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궁금하냐면 원안이라고 했습니까? 원안. 그래서 수정 가결해서 원안 나왔죠? 그래서 원안이 의안 전문이 있는데 의안 전문, 이 의안 전문이 이제 원안에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 그 제한 이율의 주요 상황 대응 어쩌고 이런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다운 받으면 이런 내용들을 이건 요약한 거고 의안 전문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이런 법률이 개정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그 내용들을 제가 따로 앞서 쭉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이거 쭉 나온 거죠. 이걸 쭉 정리했습니다. 정부에 이송하고 공포하는 단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남아 정부 이송하고 공포하는 단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 미리 우리는 보시고 준비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그에 따른 뭐까지 준비합니까? 투자 인사이트까지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고서 투자의 방향도 잡고 미리 선정하는 거죠. 정부 그 법을 알고서 투자 실무까지 이제 덧붙인다면은 좋은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연합을 읽겠죠? 대안을 이런 내용들을 쭉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얘기고 그래서 마련 대안위원회나 제안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농지를 전용한 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한 거,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거죠. 근데 그 행위를 한 자한테 기간을 정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행위자를 못 찾으면 불법 전용농지가 계속 복구되지 않고 있는 거죠. 방치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대안이 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위반행위가 나오면은 강제할 방법이 미비한 거죠.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상복구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 왜 농지법에 보면은 불법 농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늘 경무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법률이 보완되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를 확대. 그래서 못 찾으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냐. 확대가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농지 소유자, 원상을 회복할 때는 이 사람한테 이제 부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농업기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장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장명령을 하라고 할 수 있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부점을 개선 보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아울러 농지의 타용로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로 명시어 추가한 겁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 재배사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눈여겨본 것들이 바로 나오는 농지 개량입니다. 농지 개량에 대한 정의, 준수 기준, 사전, 신고 규정 마련한 겁니다. 이게 참 애매했었어요. 농지 개량이 뭐 맘대로 하냐 안 하냐 편법 조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실전 투자에서는 유용한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하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농지 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량을 한 경우 요게 참 많았거든요. 애매했거든요. 뭐 2m가 있고 50cm가 있어도 육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십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50cm가 한 1m 됐어요. 여기는 뭐 청토하거나 절토하는데 20cm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잖아. 여기는 50cm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애매하죠. 여기서는 아닌데 여긴 또 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많이 이거를 변형을 시키는 방법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벌칙을 부과하실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한 정의도 이 법률에서 개정 법률을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농지 개량에 대한 정의, 농지 개량 기준을 준수할 것 규정. 이게 개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법률 정의가 있고요. 정의가 한다는 거죠. 그다음 기준을 이제 따로 이제 규정한 거죠. 기준을 이제 둔 겁니다. 예전에는 좀 두리뭉술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있고요.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있을 사용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목조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이제 기산한 겁니다. 착공 뭐 개념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한 날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제 더 주목해야 되는 것 또 하나 나온 게 바로 이 농지 지목 변경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분명히 건축허가 받고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전이라는 거죠. 그대로 전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에서 주택을 지었으면은 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부러 뭐라 합니까?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죠. 불법 건축물인가? 위반 건축물인가? 근데 본 엄연히 뭐가 있어요? 건축 허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허가를 받은 거죠. 합법적인 겁니다. 뭐를 안 한 거예요? 이 지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도 있고 어떤 불일치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네요. 이게 농지에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실 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지목 변경도 의무적이 되겠네요. 300만원 어떤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죠. 과태료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지를 앞에 나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이제 신고하도록 이게 애매했었습니다. 이제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원상회복 명령 있죠? 원상회복 명령 부과 대상자를 소유자, 전무자, 관리자까지 있겠고요. 농지 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농지 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벌칙을 부과하신 거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뀌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할 것이었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역 지정 시 미리 협의하도록 이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농지 개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것도 그동안 말이 많았거든요. 일일이 조금씩 설치하는데 농지장 변경 신청하는 것이 이게 이게 행정 업무 처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개량시설이 뭡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신고하라는 것이 변경하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불편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제는 제외하네요. 진짜 이거 했었어야 됩니다. 개량시설은 경매한 수준을 봐야지 이거를 경매한 수준 없이 전부 다 이게 변경 신청하는 것은 이건 현실이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시정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그다음 이행 강제가 부과할 수도 근거를 만든 겁니다.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안 해. 그때 이행 강제가 먼저 부과할 수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회복 명령, 시정 명령에 대해서도 이행 강제가 반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있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시행됩니다. 올해 통과되면 시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부 개정 법률 나왔습니다. 이제 공포될 때는 여기 이제 법률 넣습니다. 공포될 때는 거의 그대로인데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뀌는 수준은 뭐 조금 어느 정도로 한 10% 내외로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알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뭐를 신설했습니까? 농지 개량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신설했습니다. 농지 개량 이제 이 내용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농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농지의 토양 개량이나 관계,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형토, 절타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우리가 주로 이제 개량하면 요거죠. 이게 청토, 절토 하거나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농지 개량 행위 범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어가 이게 없었습니다. 신설입니다. 신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량행위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걸 삭제하고 뭐 주거지역 어쩌고를 조시한다. 다음에 신설한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지나간 것좀 신설을 보면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 신고대장 아닌 작물 재배사 중 농업 생산성 뭐 이거를 한 것을 경험시설로서 대통령 정하는 자는 뭐 따로 한다. 뭐 이렇게 이것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배출 수술한다. 다음에 뭐 농지 전용 신고, 뭐 일시 사용 신고 이렇게 해갖고 2년이라는 기간인데 첫째 허가를 받거나 심관 날부터 2년, 두리뭉실한 2년입니다. 이걸 법을 전문을 봐야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전문은 좀 잠시 후에 볼 겁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건 내용만 볼게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제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그 농지 개량 기준의 준수. 농지를 개량하는 자는 농지 생산성 향상 달성하고 농지 개량 행위로 인해 주변의 농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농지 개량 적합한 토양에 보면 이런 기준을 만듭니다. 세부 기준이 이제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건 법이니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나오겠죠. 이렇게 했고요. 신고도 나옵니다. 형토,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것도 있겠죠. 예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를 받은 경우는 이거 허가 받은 건 아니도 되죠. 그 다음에 지적 이제 국가 가는 거, 재해복구 이런 경우 경미한 경우는 아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 법률에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절토한 경우가 있고요. 시정명령 이렇게 있고 농지에서 구역증이 지정되는 이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전문을 봐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 개량 시설과 그래서 신설하는 경우도 꽤 나옵니다. 개량한 자는 신고하자 개량한 자는 뭐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협의한다, 뭐 경장한다, 청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원사 회복한다 이런 게 나오죠. 부치 이게 나와 있습니다. 부치에 보니까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쭉 나오죠. 부치에 그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다만 30쪽 1항의 개정 규정 공포한 6개월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것 좀 원자표 1년짜리도 있네요. 뭐 일부 개정본을 시행하는데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도 있고 1년이 경과에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경험치를 봤을 때는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좀 바뀐다. 그래서 그거는 나오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신구조문 대입표를 보겠습니다. 좀 앞서 볼 때는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열식 되니까 보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볼 때는 이 신구조문 대입표를 가지고 보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의 내용이 바뀐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의. 이렇게 1번에 6번까지는 생략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면서 신설 6의 2가 신설된 겁니다. 뭐가 신설됐냐면 농지 앞서 봤듯이 농지 개량이라는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농지 개량이 뭐냐?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번에 보니까 농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농지 개량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요게 앞서도 더 많은 내용입니다. 농지의 토양 개량이나 관계,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청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좀 여기에 보니까 농지 개량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 개량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지 전용은 용어가 이렇게 쭉 있죠. 6번에 농지 전용인데 이렇게 했는데
전용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른 자식물을 재배해둔 농업생산, 대통령 정하는 농지 개량, 대통령 농지 개량. 이제 이게 이제 농지 개량 하나로 바뀌어 이제 이게 없어진 거죠. 뭐 없어집니까? 대통령 정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시행령이 없고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법으로 딱 명시한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법으로 바꾼 게 대통령 정한다는 게 시행령이잖아요. 대통령 따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고 현황 갖고 이제 34조 농지의 전용 허가 협의. 일본 같은 경우는 쭉 갔는데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이 하천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과 그 하는 외에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하천은 이제 생략이 됐네요. 이제 없어져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쪽 2번 있죠? 쭉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장관과 미리 뭐 한다고요? 농지 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1번에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주상공적 지역을 지정하거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서 다른 도시지역의 도시 군 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알겠죠? 도시지역의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할 때 이거는 여기는 뭐였습니까? 지정하거나 별개죠. 비도시 지역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상공농만 도시 지역에 시설할 때는 뭐 한다고? 포함되는 경우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개정이 또 되네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바뀐 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농지의 타용도 사용 허가. 그렇죠? 농지를 다음 갖고 어느 말 타용도 이상 허가가 있다. 그럼 1번, 4번 똑같고, 이제 5번이 이제 신설됐습니다. 무엇입니까? 타용도 이사용 허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 허가다. 이사용 허가를 낸 거죠. 농지를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이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이사용 허가죠. 시장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요것도 이제는 뭐가 된다? 일사용 허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작물 재배사 그런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 같은 신고대상 아닌 작물 재배사 중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 스마트죠. 대통령 정한 요건 모두 갖춘 시설을 취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은 아직은 없습니다. 시행령은 법부터 먼저 나온 겁니다. 시행령은 그 다음에 나와요. 내년에 이제 뭐 올해 되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나오겠죠. 이런 경우도 이제는 일사용 뭐 허가다,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일사용 뭐라 그랬습니까? 허가죠. 일사용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왔는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요 내용만 바뀐 건 말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렇게 했고요. 전용 허가의 취소. 전용 허가의 취소. 농림축산부 장관, 시장구청장은 농전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사 허가를 받았거나 뭐 전용 신고, 일사 신고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좀 말이 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전용 신고인데 일사 신고인데 요게 새로 신고됐어요. 농지 개량 신고. 요게 이제 그동안에 법이나 뭐 그런 쪽이었는데 이거 농지 개량이라는 것이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전부 이제 법적으로 들어왔네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국 공통으로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법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법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량은 이제는 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네요. 이렇게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허가를 받고 나는 것 이런 건 내용이 있고요.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 과선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나왔고 그다음 신설이 나왔으면 토지 소유자는 이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설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완료 준공되어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 용도가 변경됐어요. 이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지목된 경우. 이제는 의무입니다. 의무가 됐어요.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설됐네요. 농지 개량 기준의 준수. 요게 이제 농지 개량이 아까 법으로 나왔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 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 개량 행위로 인해 주변 농업환경, 인근 농지 관계 배수 통풍 농작업을 말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지 개량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지 개량 기준 이거죠. 농지 개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항의 농지 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디에 나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0으로 한다. 그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령은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은 뭡니까? 이거는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인데 아직 안 나왔, 이제 법이 나왔으니까. 근데 시행규칙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여기 보니까 농지 개량에 대한 적합한 토양의 범위, 요게 있고, 농지 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지 조치,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있겠죠? 그 밖에 농지의 개토, 송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이런 게 이제 어디에 된다고요? 시행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신설됐죠? 농지 개량 후의 신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나중 송토,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이게 뭡니까? 시행 규칙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신고하여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하지 아니하다. 어떤 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하는 경우, 재해복구하는 경우, 대통령 이런 경우는 안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또 뭡니까? 이거는 시행령이죠. 시장군수 자치군청장은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적합하여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농림축산부 장관은 뭐 이 자에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에게 기간 정하여 그 자가 문제 애매했죠. 그러니까 그 원상복구를 시행한 자, 이거 이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이거 뭐 신고 안 하면 모르죠. 이거 그것 때문에 뭘로 받겠습니다. 해당 이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전체 포괄적으로 이제는 더 뭐합니까? 다 이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떤 겁니까? 이 생략에 있고 농지 개량 기준 준수하지 않냐고 농지 개량한 거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합니까? 개량을 안 하면은 다시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성토절도 됐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정명령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신설이죠. 시장구청장은 위반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다. 이거 대충 시행만 나오면 이제 자세히 알겠죠?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 정한 농지의 종류,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경미한 경우도 또한 같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거 절차는 대통령 정한다. 시행령 나오겠죠. 이제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농지의 이용 정보 등의 변경, 농지 이용 변경 이렇게 나오죠. 변경 신청. 근데 쭉 나오는데 이게 있습니다.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만 나와있죠. 그래서 변경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량시설은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이거 빠져야 돼. 이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토지 농지 소유자 임차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량시설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 이렇게 징역 나오죠. 근데 이제 추가가 되십니다. 농지 개량 기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 개량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하고 한 자, 벌칙이 이제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 법이 나오겠죠. 구체적인 것은 해당한 자는 나온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행 강제금도 나와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도 쭉 있는데 뭐 나와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것을 상당 기간 정하지 않고 이제 신설된 거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정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이행장은 낼 수 있다. 있겠죠? 그래서 첩명령, 원상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그러니까 시정명령 이행기간까지 만료한 날을 다음 날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첩명령 이행하면 뭐
중지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1번, 4번 뭐 이렇게 생략이 됐는데 이건 현행과 이게 1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요게 1로가 2, 5를 갔죠? 1번이 추가된 겁니다. 뭡니까? 위반하여 지목빙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이제는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개정 법률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내년에 농지법도 많은 변화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것은 제가 제목에도 여기 제목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가면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뭐가 띄냐면 농지 개량인가 농지 저 위로 가야 되나요? 한참 가나요? 농지 이 개량행위. 그래서 제일 눈에 띈 것은 개량행위가 일단 눈에 띕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확실하게 됐고 정의 용어의 정의가 확실했고 기준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과태료 벌칙까지 양형 규정까지도 전부 다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지목 변경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태료를 내는구나. 알겠죠? 원상회복은 뭡니까? 그전에는 원상회복을 뭐였을까? 그 불법으로 시행하는 자, 불법으로 이자한테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뭐예요? 소유자한테도 뭐 임차인한테 이 관계인한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분이 없으면 이 사람한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농지를.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불법 농지가 없어지겠죠. 요게 아마 제가 세 가지 제목을 달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 원상회복, 대량행위, 지목변경.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원상회복, 대량행위, 지목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한 이유를 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나와 있죠? 그 원상회복 행위를 한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 부과되신 자는 뭐 누구도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 시장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농지 개량. 이건 한번 볼까요? 이건 타용 리스 사용허가 스마트 작물 재배사도 설치하는 경우도 리스 사용 허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농지 개량. 요게 이제 눈에 또 띄죠. 요게 정의, 준수, 기준, 사전 신고 규정 하지 않으면은 벌칙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요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내용 보면은 이런 쭉 나오고 요거 라번 농지의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하도록 하고 안 하면 300만 원. 요게 있습니다. 청토 절대 개량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있고요. 그렇죠?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위반한 자 어쩌고 농지 개량 행위. 그다음에 또 이제 진짜 하는 것이 뭐 있냐면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요거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쭉 보시고 나니까 아마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혔을 겁니다. 이게 향후 농지법에서 중요한 내용일 때는 우리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오히려 현 시점에서 향후 방향을 점검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좀 원안이 가결됐어요. 이제 조만간에 뭐 합니까? 이송하고 공포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빠르면 12월 말에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은 언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시간을 들여서 시행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포가 되면 구체적으로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는 그 전에 이런 개정 법률이 내년에 시행되는구나. 이걸 정확히 알고서 투자 인사이트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슈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에 필요한 내용들은 때때로 이제 발표를 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